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 발언에 9일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의원들에게 더 많고 좋은 경제 데이터가 금리 인하에 대한 근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날 금리 인하에 대해서 향후 시기에 대해 어떠한 신호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책적인 제약을 너무 늦게 혹은 너무 적게 완화하면 경제와 고용이 필요 이상으로 약화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증시는 이렇게 파월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면서 다우존스 지수는 소폭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상승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 영향을 받아서 양시장 소폭 하락한 채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떠한 명확한 시점을 밝히지 않은 파월 의장 발언에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약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2,860선을 좀 위협받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그래도 이내 낙폭을 최소화하면서 오후 1시경에 다시 상승 전환했고 현재 계속 양전과 음전을 오가면서 현재는 2,86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 오름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조금 눌림세를 보이는 상태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하락 출발에 영향을 줬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현재 85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수다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는 이슈 경제 시간과 같은 다양한 수다 주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장 마감 전 짚어보는 특징적 흐름 분석도 살펴볼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시장 상황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김보경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간밤 미 파월 의장이 비둘기적 발언을 하면서 양시장 좀 더 미시장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정확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을 피하면서 다소 애매모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미증시 다우는 하락, S&P 500과 나스닥은 최고치를 경신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 양시장 관망세 보이며 이에 하락 출발했는데요. 코스피의 경우 상승세 전환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다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전일 대비 0.13% 하락한 2,863.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하락세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0.46% 하락한 856.48포인트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2,738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각각 821억 원, 1,745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외국인 6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 기관 3거래일 연속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이제 개인 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개인이 1,735억 원 매수, 기관과 외국인 각각 931억 원, 677억 원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입니다. 어제 좋은 모습 보였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장중에는 다소 부진한 흐름이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네요. 전일 대비 0.11% 상승한 87,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어제 테슬라가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훈풍이 불어오나 했는데 장 마감에 다가오면서 다시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0.28% 하락한 36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의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다소 미 법인에서 판매량 부풀림 이슈가 있어서 하락세가 있었죠. 오늘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보합권에 머무르는 모습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오주들이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그 흐름 따라가면서 1.38% 상승하고 있네요.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짙은데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현재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1%대 하락하는 모습이네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테슬라의 상승 랠리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들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오늘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도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테오젠도 3.43% 상승하고 있고요. 삼청단제약 어제 7%대 급등세 보였죠. 지금 현재도 2.63% 상승하면서 상승 흐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HLB는 오늘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네요.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코스닥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리노공업과 클래시스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볼류머, 고주파 기기죠. 대만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0.99%, 1% 가까이 상승하며 5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장 이제 마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도 우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보경이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다 오후 들어서 좀 힘을 내면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흘러가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는 아직은 그 힘이 조금 부족한 느낌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보시면 삼성전자 어제 역시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현재도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에서는 어제 힘을 쓰지 못했던 알테오젠이 오늘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셨습니다. 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코너는요, 바로 다양한 이슈와 테마들을 정밀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이슈는요, 바로 올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미 대선의 결과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TV 토론회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이라는 의견들이 좀 우세해진 가운데 재당선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가능성까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재당선이 되게 된다면 한국 증시는 급락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하게 된다면 한국 증시가 큰 하락세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2017년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자국 이익 우선주의 정책을 이제 주요 정책으로 가지고 나올 것일 텐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 한국 기업의 수출길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미 증시와 국내 증시 간의 이 디커플링 현상이 좀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현재 이 다양한 시나리오들 중에서 트럼프의 자국 이익 우선주의 정책 때문에 이 IRA를 폐지하겠다라는 공약까지도 내건 상황입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좀 우리 증시에서 가장 큰 관건이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수출 중심의 산업이 위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타격이 클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타격을 입게 될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자국 이익 우선주의가 왜 한국의 수출길을 막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2017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취임했을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2017년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취임을 했을 때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요. 이 자국 이익에 초점을 맞춘
보호무역주의를 이끌었었는데요. 네. 트럼프의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는 전 산업에 걸쳐서 좀 높은 관세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한국 무역의 흑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수출이 좀 큰 타격을 입게 됐었죠. 또 당시에 사실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 자국의 자동차 산업 적자를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죠. FTA의 재협상을 요구했고 그 결과 한미 FTA를 개정해서 한국산 화물 자동차의 미국 내 관세 25%를 2041년 1월 1일까지 20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국 내에서 미국산 자동차 교체 부품을 안전기준에 대해서 미국 기준을 인정하도록 하는 등 이 외에도 좀 여러 가지 전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좀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탈세계화를 이게 우리나라의 좀 수출 흐름을 좀 많이 꺾었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 또 미국 대선에서 당선을 하게 된다면 또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관세 10%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작년에 비해서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당선이 한국에는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지속이 되게 되면 결국 수출 산업 전반에,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 전반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당연히 기업들의 주가 흐름 역시 좀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요, 하반기 우리 시장의 전망을 코스피 최고 3,000포인트 이상으로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재당선이 되게 된다면 이 3,000피 전망도 좀 불가능해질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집권을 하게 된다면 한국 증시는 좀 계속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을 하게 되면 전술했던 수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 분쟁까지 갈등이 계속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아무래도 한국 증시는 또 중국 증시와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네. 이 분쟁이 계속되면 동반 약세까지 보이면서 추가적인 하락세도 보일 전망입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지금 사실 코스피가 웃게 될지 울게 될지 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수 하락을 좀 단단하게 뒷받침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4개월여 앞둔 미국 대선에 따라 우리 증시 어떤 흐름 가져갈지 여러분이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이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부동산 리서치 업체 부동산 R114가 2021년 2분기 이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분석해 본 결과 올해 2분기 전세 계약 비중이 61.1%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1분기에 58.6%보다도 2.5%포인트 늘어나게 된 건데요. 어떻게 갑자기 이런 현상이 좀 생기게 된 걸까요? 사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는요. 우선 지난해 하반기에 미국에서는 조금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이제 언제든 금리가 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오르기도 했었죠. 이에 대해서 이제 대출 이자 분담 완화 가능성도 같이 높아지면서 세입자들이 월세보다는 전세를 조금 더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이자 부담이 적으니까 이제 전세로 살게 되면서 다른 자산에 투자할 여유까지 생기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에 사는 것이 조금 더 경제적이다라는 판단이 선 것이죠. 나아가 올해 2분기 들어서 금융권 전세 대출 금리가 최저 3%대로 떨어지기까지 하면서 월세보다는 그저 대출 이자를 내고 전세를 사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이 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저리 자금 정책도 풀리면서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얻으려는 수요가 증가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체 전세 수요가 증가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이 이제 3년 만에 최대가 되는 현상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전세 비중이 6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요, 장기간 좀 유지가 되어 왔던 저금리 기조가 변화한 2021년 3분기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은이 두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 0.5%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한 이후에 2022년 4분기 전세 비중이 51.1%까지 하락한 반면에 월세 비중은 47.9%까지 치솟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의 여파로 전세값은 급락하고 대출이자 부담은 커지고 또 보증금은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 역전세난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까지 거세지면서 전세 불안 심리는 점점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기준금리 동결 속에서 시장 금리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한 지난해 3, 4분기부터요. 전세 비중이 각각 60.2%, 또 60%로 다시 60% 선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올해 1분기에는 좀 52%로 소폭 하락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현재 2분기에 들어서는요. 전세 비중이 과거 금리 인상 이전 수준을 좀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또 그중에서 이제 서울 내 지역별 전세 계약 비율을 좀 살펴보면요. 동작구가 6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제 도봉구와 은평구는 각각 67.7%로 뒤를 이었고요. 또 그 뒤를 금천구, 양천구, 광진구가 이었다고 합니다. 금액대별로도 좀 살펴보면 전체 전세 계약 중에서 3억에서 6억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46.9%, 또 6억에서 9억 원 이하는 22.7%였습니다. 네, 이렇게 전세 계약이 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세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금리 하락 기대감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가 매매 수요로 옮겨갈 수도 있다라는 견해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전세 계약이 는다고 해서 아파트 매매 수요 증가로까지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하는 아파트 매수자에게는 이런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부담 감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이제 어제 9일 기준으로 총 5,188건으로요. 5천 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6월에 계약한 건수는 이제 좀 아무래도 이달 말까지 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이제 매매 계약 신고 건수는 좀 많이 남은 상태지만 대체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월 평균 매매 계약이 5천 건을 넘기면 매매가 그래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지금 현재 5천 건을 넘어섰고 또 이 점이 이제 2021년 5월 이후에 3년 만에 도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활발한 거래를 통해서 좀 시장의 활성화가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소식도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연합 전선이 더욱더 두터워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SK하이닉스가 TSMC와 엔비디아 와 함께 삼각동행을 강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는 9월 대만에서 열리는 반도체 종합 전시회 세미콘 타이완에서 팀 엔비디아의 협력 강화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반도체 업계에서 이렇게 강력한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전례가 없었던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각동맹이 형성된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배경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선도 자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와 TSMC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3월에 TSMC와 손을 잡고 4세대 제품인 HBM4를 개발해서 2026년에 양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배경에는 또 AI와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한몫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삼각 동맹이 좀 성공적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면 새 회사 각자의 시장에서 더 강력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들의 행보를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감을 직전에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시장에서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고 오셔야겠죠? 이 시각 특징주 탑5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의 인상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의 성희수입니다. 오늘 특징적인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들 5가지 지금 바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LS가 차지했습니다. LS의 주가가 LS 전선 자회사의 미국 해저 케이블 생산 시설 투자에 나선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LS 주식은 오늘 12.14% 오른 15만 5,3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S 전선은 동부 버지니아에 있는 엘리자베스강 유역 약 12만 평 부지에 연면적 7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짓는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사는 2025년에 착수해 2027년에 준공할 예정인데요. 공장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200m 규모의 전력 케이블 생산 타워도 갖춰진다고 합니다. LS전선은 미국 해저 케이블 시장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세워 이행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에 따르면 LS전선은 지난해 해저 케이블로 매출 약 4,800억 원을 올렸는데 앞으로 연간 1조 5천억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4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전자부품 업체죠. LG 이노텍이 차지했습니다. 아이폰 판매 호조에 따른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으로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LG 이노텍은 전일 대비 4.91% 상승한 28만 7천 원 가량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B증권에 따르면 LG 이노텍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93% 증가한 1,457억 원으로 추정돼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KB증권은 과거 5년간 최대 판매량을 기록한 아이폰 12와 아이폰 13 사용자들의 아이폰 교체 수요가 올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아이폰 교체 수요의 빅사이클 진입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된다며 현 주가는 과거 10년간 역사적 하단 평균에 불과해 LG 이노텍은 하반기 실적 모멘텀과 저평가 매력을 동시에 겸비한 업체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3위입니다. 3위는 HD 현대미포가 차지했습니다. HD 현대미포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는데요. 오늘 전일보다 4.38% 오른 10만 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HD 현대미포 주가가 장중 10만 원 선을 돌파한 것은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 만인데요. 증권가에서 나온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흑자 전환 전망이 투자 심리를 개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SK증권은 HD 현대미포가 조선주 중에서 실적 개선 속도가 가장 빠를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9만 원에서 11만 5천 원으로 27%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형 조선사 특성상 건조 리드 타임이 대형사와 비교해서 짧다는 점과 수주 잔고에 남아있는 선박들의 계약 선가가 이전 대비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는데요. SK증권 연구원은 현재까지 수주 실적 42억 3천만 달러를 달성하며 이미 올해 수주 목표인 31억 달러를 초과 달성한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같은 시각 모 회사인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중공업 등 조선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2위입니다. 2위는 HLB 글로벌이 차지했습니다. HLB 글로벌이 만성 대사질환 진단 플랫폼 기업인 바라바이오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5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죠. 오늘 HLB 글로벌은 전거래일 대비 17% 이상 오른 6,54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최고 27%까지 오르면서 7,470원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HLB 글로벌은 지난 9일
바라바이오 지분 68.57%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된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투자 규모는 약 60억 원으로 바라바이오의 인수와 함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인수 목적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기반 조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라바이오는 지난 2021년 설립된 바이오 벤처 기업인데요. 현재 당뇨병을 비롯한 만성 대사질환에 대한 진단 및 관리 플랫폼을 개발 중이고요. HLB 글로벌은 이번 인수를 통해 노인성 질환을 중심으로 한 실버 헬스케어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차지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등을 수출한다는 소식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전일 대비 1.79% 오른 25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 27만 3,500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루마니아 국방부가 K9 자주포와 탄약 운반 장갑차 등 총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인데요. 이로써 루마니아는 호주, 이집트, 인도, 노르웨이 등 9번째 K9 도입국이 됐습니다. KB증권에 따르면 이번 루마니아 수주로 올해 예정되었던 주요 해외 수주 목표는 모두 달성됐으며 하반기에도 한국군의 보병 전투 장갑차 4차 양산 계약 등 국내 수주로 모멘텀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탑5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탑5 보고 오셨는데요. 역시 이 특징주를 보다 보니까 대장주들은 대장주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전력 기기나 전선 관련주 굉장히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LS 아주 좋은 흐름 보였고요. 또 HD 현대 미포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네요. 오늘 조선주들 굉장히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조선주에 관련해서도 그중에서도 HD 현대 미포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 글로벌은 또 좋은 이슈가 있었죠. 바라바이오 인수라는 소식과 함께 HLB 그룹주들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HLB 이 악재를 딛고 일어선 만큼 그 낙폭들 더 회복해 나가면서 상승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사실 우리의 방산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방산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 루마니아로의 수출이라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너무너무 좋은 소재라는 건데요. 사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뭐 LIG 넥스원과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수출 호재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방산 관련 종목들 사실 지금도 너무너무 좋은 흐름인데 사실 우리가 오늘 마켓나우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당선이 됐을 때 다시 한번 또 좋아질 수도 있는 섹터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가 재당선을 하게 된다면 수혜를 받을 종목 중에 하나로도 꼽히기도 했었죠. 네.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또 글로벌 정세 불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이제 증시에도 계속 좋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뭐 현대 로템, 그다음에 LIG 넥스원과 같은 종목들 우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현대 로템도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있었거든요. 방산주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좋다 보니까 오늘 현대 로템도 5% 이상 급등하면서 굉장히 크게 불기둥 쏘아 올렸습니다. 41,500원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K2 전차, K9 자주포 이런 이름들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마 이제 또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방산주들의 호재들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좀 익숙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렇게 탑5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우리 시장은 어느새 마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마감 30초 전인데요. 오늘 사실 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좀 혼조세로 흘러가면서 코스닥 지수가 좀 힘을 더 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함께 시청해주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시장 오늘 끝까지 그래도 힘내주었다라고 좀 다독다독 해주시면서 마감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특징주 함께 확인해봤고 마감 시황을 들어볼 순서인데요. 마감 시황, 지금 이제야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드디어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의 오늘 마감 시황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7월 10일 수요일 우리 양대시장 드디어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전장부터 낙폭을 키워왔던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하지만 마감은 둘이 다른 분위기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오늘 오후 들어서 다시 힘을 내줬죠. 0.07% 오른 22,869.27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0.22% 하락한 858.4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 보여주면서 코스피 하방을 지지했는데요. 외국인 오늘 5,534억 원 매수세 보였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였습니다. 개인 2,642억 원 매도세 보였고요. 기관이 2,795억 원 팔자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닥에서 개인이 강한 매수세 보였습니다. 1,752억 원 물량 담아낸 모습 보였고요.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 970억 원, 외국인 649억 원 각각 물량 덜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유튜브와 네이버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